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5주차, 6주차, 7주차 여기죠. 여기까지가 중간고사 시험 보셨잖아요. 그죠? 자, 그러시고 난 다음에 예,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 8주차, 9주차, 10주, 11, 12, 13, 14, 15주차가 있는데 14주차까지 여기까지 전체 기말고사는 전체 과정이에요. 전체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체로 다 수업을 전체 과정이기 때문에 공부하실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함께 보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간만 그 기말만 보시는 게 아니라 전체에서 다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전체 중간 요 과정이 뭐 30%, 뭐 70%가 될 수 있는데 이거는 무엇에 따라 컴퓨터가 랜덤하게 출제를 하기 때문에요. 제가 문제를 만들어 놓으면 컴퓨터가 랜덤하게 출제를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9주차가 사실 좀 어려운 내용이 좀 들어가요. 그죠? 우리 그 중간중간에 채팅 또 해봐야 되죠. 어디 채팅창 확인해 볼게요. 채팅창 확인해 보시면 예. 울림이 좀 있어요? 아, 울림이 좀 있구나. 이 울림이 있는 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울린다고요? 아, 많이 울리세요? 음이 좀 울린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또? 지난번에 잘 됐는데 오늘 많이 울린다고 한 거 보면 잠깐만요. 뭐 오디오가 문제가 있나? 마이크가 원래 그 USB 마이크거든요. 그 마이크 좀 바꿔볼게요. 혹시 그 채팅을 좀 해주셔야 돼요. 자, 채팅 마이크 요거 한번 해볼게요. 자, 안녕하세요. 지금도 울리나요? 지금도 울리나요? 지금 깨끗해졌죠. 오, 좋아. 이거 맞아요. 지금 제대로 된 것 같아요. 오케이, 굿이라고 썼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일단 잘 된다 생각하고요. 제가 또 강의 진행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채팅창을 제가 보고 있기 때문에 또 중간에 뭐 그 전에 보니까 뭐 사람들 들어오는 거 승인 그런 건 없어진 것 같아요. 그죠? 예? 그죠? 옛날에 뭐 승인을 막 해야 되는데 지금 없어지지 않았나요? 서로 보고 얘기하는 거지. 그죠? 자, 보고 계신다고요? 교수하고 다 보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다 보여. 예. 맞아요. 우리 수강생분들도 다 컴퓨터가 쉽지 않아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지금 보이죠? 화면은 보이죠? 네. 화면은 잘 보이죠? 어느 분이 대답을 잘 하시는 거야? 누구예요? 네 하신 분. 김민태입니다. 김민태 선생님, 네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김자, 네, 민자, 반갑습니다. 태자. 아이고 너무 반가워요. 목소리가 잘 들려요. 예, 고맙습니다. 아니 바로 옆에 계신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러면 진짜 옆에 계신 것 같긴 한데, 자, 진짜 강의 계속 진행을 할게요. 어려운 게 사실 9주차였거든요. 그래서 9주차를 간단하게 제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시작을 해야 되는데, 사실 뭐 9주차 강의 같은 경우 보면 콘크리트 재료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 골재가 있는데 잔골재가 있고 굵은 골재가 있어요. 우리 공부하셨죠? 잔골재, 굵은 골재. 근데 잔골재, 굵은 골재가 있는데 이 중에 5mm 채라는 게 중요해요. 뭐냐면 이렇게 5mm 채가 있어요. 이렇게 채가 있어서 골재를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예요. 떨어뜨리는데 얘는 딱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안 떨어지겠죠. 조그만 것들은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현재 이렇게 남아있는 게 뭐냐? 통과한 게 뭐냐라고 해서 남아있으면 굵은 골재, 통과하면 장골재라고 해서 우리가 5mm 채를 기본으로 우리가 시방배에서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다음에 중요한 시멘트 종류가 있는데 요 시멘트 종류 굉장히 중요해요. 1종부터 5종까지 있죠. 여러분 혹시 이번에 건축기사 공부하신 분 있나요? 건축기사. 이 건축기사 공부하시면요. 1차 필기가 있고 2차 실기가 있는데, 자, 우리 2차 실기에서도 포트랜드 시멘트가 1종, 2종, 3종, 4종, 5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종별로 5가지를 쓰는 실기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보증조 전해라고 좀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1차 공부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그냥 시멘트가 종류가 이렇게 있구나 라고 하지만 실제로 2차 공부하시는 거는 요 종류 유형을 공부하셔야 돼요. 그만큼 뭐냐면 건축 시공이 1차 과목이고 2차 과목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시험 문제도 제가 뭐 포틀랜드 시멘트 3종 하면 조광이잖아요. 그 다음에 조광 같은 경우는 일직구두니까 조원용이고 단기간 높은 강도를 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몇 종이냐 물어보기도 해요, 제가.
이런 거 좀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루미늄 시멘트라 그래서 얘는 엄청나게 속도가 빨리 굳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가 한 28일 압축 강도로 보통 강도를 구현한다라고 하면 조광 같은 경우 7일 정도로 가능하다고 하고요. 알루미늄 시멘트는 원데이 시멘트라고 그래서 엄청나게 빨리 강도를 요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긴급한 공사라든가 이런 거일 때 이용할 수 있는 게 알루미늄 시멘트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지지난주에 이제 복습을 하셨는데 제가 왜 다시 말씀드리냐, 이게 어렵거든 사실 교육 내용이. 그래서 제가 보완 설명으로 제가 특강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간에 이제 제가 또 여러분들 채팅창 같은 것도 이제 한번 또 보셔야 돼요. 어때? 지금 잘 들리고 계신 거죠? 잘 들리신 거죠? 그 다음에 또 중간에 뭐 여러분들 참가자 이렇게 뭐 하실 때 제가 눌러줘야지 들어올 수 있나요? 아니면 그냥 바로 들어오셨잖아. 그죠? 그렇죠? 대답 잘 하시는 분 우리 하구님 잘 들리세요? 여보세요? 예, 잘 들립니다. 너무 답변이 없으면 제가 불안해요. 잘 들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 지금 참가자분들이 쭉 있는데 이분들도 다 초대가 되어야 되나 이렇게요? 아니죠? 여러분 그냥 들어오실 때 그냥 들어오지 않으셨어요? 지난 보니까 참가자분들 제가 뭐 안 불러서 못 들어왔다 그러시는 분 있는데 지금은 다 그냥 들어오신 거죠? 맞나요? 그냥 들어가면 됩니다. 그쵸. 예, 지난번에 못 들어오신 분이 많다고 제가 아주 신경이 쓰고 있었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워커빌리티라는 게 나와요. 이 워커빌리티라는 게 시공연도라 그래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오늘은 작업이 잘 되는 날, 안 되는 날에서 이 작업 여건이 좋으냐, 안 좋으냐, 뭐 이런 걸 시공연도라는 게 굉장히 종합적이에요. 한 가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어떤 이러한 그 측정 방법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복합적인 시공 난이도 정도로 직접적 측정은 어렵다라고 하는 이런 지문이 나와요. 이렇게 워커빌리티. 자, 그다음에 이 블리딩과 레이턴스를 한꺼번에 봐야 되는데, 자, 이 콘크리트라는 게 반죽 상태가 돼요. 그죠? 반죽 상태. 여러분 반죽하면 뭐가 있을까? 밀가루 같은 거 있죠. 밀가루에다가 뭐 감자라든가 콩이라든가 넣고 이 반죽을 하듯이 콩수도 반죽을 해요. 이 반죽을 하면 물 같은 게 많기 때문에 물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이 있는데 이 올라오는 물을 블리딩 수라고 합니다. 올라오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이 미세한 이런 먼지나 이런 것과 함께 가벼운 것들이 올라오는데 블리딩이고요. 그럼 올라오면 어떻게 돼? 꼭대기에서 이렇게 고이겠죠. 이 고이는 걸 뭐라 그래? 고였다가 나중에 시간 지나면 말라요. 햇빛 때문에 마르죠. 그럼 남은 이렇게 찌꺼기가 생겨. 하얀 찌꺼기가 레이턴수라 그래요. 그래서 블리딩 수와 레이턴수 항상 같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 콩투 강도인데 요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다? 기말고사에 나올 확률이 높아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콩투 강도, 이 강도라는 걸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불러요. 콩크트 설계기준 강도라고 FCK라고 있어요. 콩크트 설계기준 압축 강도라고 합니다. 이 콩크트 설계기준 압축 강도는 콩크트 구설계에서 기준이 되는 콩크트 압축 강도로 표준적으로 사용하는 설계기준 강도라고 그래요. 설계기준 강도. 자, 그런데 호칭 강도가 있어요. 이 호칭 강도라는 게 그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레미콘 주문시 송장을 준다라고 그래요. 송장. 돌아가신 분 말고요. 송장을 준다 해서 페이퍼예요. 페이퍼. 그래서 우리 페이퍼 종이가 어느 정도냐 그러면 글쎄 그 로또 있죠. 로또보다 약간 한 4배 정도, 그 종이 한 반절 정도, 반의 반 정도, 이 정도 종이를 줘요. 이 종이에 보면 뭐 써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25-3-210 하면 25라는 게 굴곡제 퇴치수를 얘기하고 30이 호칭 강도예요. 호칭 강도. 그다음 210이 슬럼프치라 그래서 이 슬랩 된 반죽 질기 정도를 슬럼프치라고 하는데 여기서 호칭 강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레미콘 주문할 때 우리 불러주는 강도잖아요. 불러주는 거 호칭. 너 누구라 불러줘라는 강도인데 이 강도라는 것은 그 우리가 기온이나 뭐 양생 등 시공적 영향에 따른 보존값을 고려해요. 보존값. 그러면 이 보존값 고려하면 아까 얘기했던 FCK와 이 호칭 강도, 이 강도는 둘 중에
어디가 둘 중에 클 것 같은데 어디가 더 클까요? 아까 대답 잘하시는 우리 예? FCK. 그쵸. 그렇게 생각하는데 얘가 더 큰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배합 강도가 있어요. 이 배합 강도는 뭐냐 그랬더니 주문이 들어왔대. 주문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 만들어야 돼. 누가? 생산자가. 레미콘 생산자가. 그러면 자 배합 강도와 호칭 강도는 어디가 더 커야 될까요? 주문 대답 잘 하셨잖아요. 둘 중에 하나예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배합 강도. 예? 배합 강도가 커요. 배합 강도 커요. 그럼 셋 중에 가장 큰 게 뭐죠? 배합 강도예요. 그럼 자, 그럼 왜 그런지 생각해 볼게요. 우리 대답 잘하시는 우리님, 그렇죠? 우리 하구님, 자, 발 사이즈가 얼마예요? 죄송하지만 신발 255. 255예요? 그러면 네. 그럼 잘 생각해 볼게요. 우리 김님, 자, 신발을 255 사이즈라면 실제 사이즈가 발 사이즈가 얼마나 되실 것 같아요? 250. 그렇죠. 250. 그렇죠? 250인데 왜 250을 샀어요? 꽉 차면 그러면 불편해요. 그렇죠. 불편하죠. 예. 그다음에 겨울철 되면 양말 신어요, 안 신어요? 좀 두껍게. 양말 신기 때문에. 예. 그렇죠. 양말 같은 거 신다 보면 어떻게 돼요? 250을 사면 빡 차니까 어떻게 돼? 플러스로 약간 여유를 줘야 되죠. 뭐 때문에? 기온 등을 고려해라. 그렇죠? 그러면 자, 생산자예요. 생산자가 255에 맞는 걸 만들 때 255로 만들겠어요? 255 조금 더 크게 하겠어요? 좀 크게 해. 그렇죠. 한 258 정도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돼? 배합 강도, 호칭 강도, FCK. 그래서 우리가 자, 우리 255 신으시는 우리 하구님이 딱 부르잖아. 신발 사이즈 얼마고 255 주세요라고 하죠. 그럼 생산자는 뭐가 돼? 우리가 우리 하구님이 혹시나 좀 불편할 테니까 조금 더 크게 만들어 주고요. 실제로 원래 신발은 250 신어도 돼요. 하지만 뭘 고려한 거야? 요렇게 호칭 강도라는 것은 부르잖아요. 255 주세요라고. 요거는 기온 등을 고려한 거다. 어때요? 네. 그렇죠.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예.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자, 레미콘 송장에는 무슨 강도로 표시된다고요? 호칭 강도. 예? 호칭 강도. 그렇죠. 박수 한번 치는 거야. 그렇죠.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됐죠?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내요, 제가. 자, 그 다음에 물결합제비가 있고 물시멘티비가 있는데 요건 좀 쉬운 거니 넘어갈게요. 근데 그 물시멘티비나 물결합제비가 여러분 건축기사 보시는 분 있죠? 우리 건축기사 준비하신 분 안 계신가요? 건축기사 준비하신 분 안 계세요? 요게 최근에 물시멘트비 시험 문제 나왔어요. 물시멘트비가 뭐냐? 그 중요하다는 얘기, 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얘기죠. 뭐냐면 얘가 1차 시험에도 나오고 2차 시험에도 나와, 실기도. 그래서 우리 기말고사에 나올 확률이 50%, 50대 50입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우리가 물시멘트비는 뭐냐 그러면 몰탈 또는 콘크리트에 포함된 시멘트 페이스 중에 시멘트에 대한 물의 질량 백분율. 이렇게 뭐로 표현해요? 자, 우리 시멘트분의 물이죠. 곱하기 100이죠. 시멘트의 질량을 100으로 했을 때 물의 질량이 얼마인지를 표현하는 게 물시멘트비잖아요. 그 물시멘트비가 크면 어떻게 돼? 강도가 떨어지고 중성화 속도가 빨라져요. 그럼 물시멘트가 크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 내구성도 좋아져요. 그래서 물시멘트비는 적당히 작은 게 좋아요. 물결합제비도 마찬가지 적당히 작은 게 좋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물시멘트비나 물결합제비는 가급적 큰 게 좋다, 작은 게 좋다. 가급적 시공이 가능하다면 작은 게 좋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렇게 해서 문제 나올 확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단위수렴과 단위결합제량이 나오고 있는데 넘어갈게요. 이거는요. 쭉 넘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슬럼프 테스트라는 게 나오는데 여러분 슬럼프 테스트 제가 설명했었죠. 기억나시죠? 제가 칠판으로 그려드리잖아요. 그럼 슬럼프 테스트는 뭐냐? 반죽 질기 정도예요. 만약에 밀가루 있죠? 밀가루 반죽처럼 생각하세요. 머릿속에 반죽인데 여기다가 이렇게 판에다가 딱 대면 어떻게 돼요? 딱 대면 얘가 원래 이렇게 시험콘이 있죠? 시험콘이 요렇게 생긴 시험콘에다 딱 부으면 어떻게 돼? 실제로 얘가 이렇게 푹 퍼져요. 이렇게 퍼지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흘러내린 높이를 표현하는 게 슬럼프 테스트다라고 해서 슬럼프치가 크면 그만큼 묽은 반죽이고 슬럼프치가 작다.
슬럼프지가 작았다 그러면 굉장히 된 반죽이다. 그래서 반죽줄기 표현하는 게 슬럼프 테스트예요. 그래서 요 기억하시고, 그쵸? 그 다음에 컴퓨터 타설에 나오는 거고 있고요. 이 곰반 및 타설 시에는 가수에서는 안 된다. 이 가수가 뭐죠? 대답 잘하신 분 계셨는데 아까 가수가 뭐였죠? 가수가 뭐예요? 가수? 물을 더 혼합하는 물을 거. 추가. 그렇죠. 자, 그럼 여기다가 사람들이 물을 어디서 추가할까? 여기다 추가합니다. 여기서. 그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안 거예요.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TV에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뉴스에도 나오고 하게 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시망서 규정 중에 중요한 것 있는데 기둥은 한 번에 넣지 않고 다지면서 천천히 부어 넣고 기둥 하부에 묽은 비빔, 상부에 올라가서 된 비빔. 중요한 거죠. 묽은 비빔. 하부는 묽고, 그쵸? 상부는 된 비빔. 그 다음에 단면이 클 때는 2개층 이상으로 나누어 타설하며 각 층이 안정된 후 다음 층을 타설한다라거나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럼 기둥은 한 번에 타설을 해야 돼? 아니면 두 개 나눠서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 나눠서 해야 되는 겁니다. 한 번에 한번 타설, 나눠서. 한 번에 하면 안 돼요. 됐죠? 예, 한 번에 하면 타설하면 이게 섞이지가 않습니다. 한 번에 타설하는 게 아니라 두 개 층 이상으로 나누어서 타설하는 거. 나누어서 타설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수업을 마쳤고요. 강의 주제에 따라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여기 5번이에요. 자, 레미콘 송장 표기하는 콘크리트 강도는 무슨 강도? 셋 중에. 호칭 강도. 호칭 강도 맞아요? 딴 분들도 이상 없죠? 자, 기둥은 콘크리트 하수를 멈춰 한 번에 부어 넣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X. 그쵸? 단위 수량, 단위 결합자량, 물시멘트 가급적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적게. 그렇죠. 이렇게 해서 출제 문제가 예상됩니다. 그 세 문제 제가 드린 거 맞죠? 그죠? 네. 예. 근데 나올 확률이 좀 있어요. 왜냐면 저는 간절하게 주고 싶은데 문제를 컴퓨터가 거부하면 어쩔 수 없고요. 랜덤하게 하니까. 자, 그 다음에 자, 다 보고 계시고요. 지금, 인원이 좀 증가했네. 저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왜냐면 중간에 학교에다 또 제출을 해야 됩니다. 제가. 자, 그러시고, 그 다음에, 여기, 건축기사 특강을 좀 하고 싶은데요. 이 특강은 뭐냐 그러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뭐, 자격증 공부가 필요하신 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자격증 공부가 어렵다고 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그래도 제가, 요렇게 라이브 강의에 건축기사 강의를 한번 뭐 가볍게 어떤 걸 하는지 좀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제가 지금 현재 좀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부분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 건축기사라는 게 우리가 자격증이잖아요. 필기가 있고 실기가 있고요. 건축기사가 있고요. 건축산업기사가 있어요. 이 건축기사는 보통 4년제 대학에 졸업반일 때 시험 볼 수 있고요. 4학년 때. 이 산업기사는 2년제나 3년제 분들이 졸업반일 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일정 소정 학점의 전공 성적을 받으면 산업기사에 먼저 보고 건축기사에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4학년 학점을 따면은 4학년 학점 따면 기사 볼 수 있으니까 기사 한 번에 해도 관계없고요. 만약 먼저 필요하다 그러면 뭐 이렇게 산업기사에 보고 기사를 해도 관계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시험은 필기가 있고 실기가 있는데요. 필기는 사지선다형이에요. CBT 방식이라 그래요. 이 CBT 방식은 컴퓨터 베이스드 테스트라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많은 문제 은행식으로 해서 기출문제를 많이 모아놨어요. 많이 모아놓고 하는데 이 문제 은행식이 언제 나왔냐 그러면 2022년 2회까지는 출제를 했고요. 2022년 3회 있죠. 1년에 3번을 보는데 3회부터는 CBT 방식을 해서 지금까지 CBT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2023년이다 그러면 다 CBT 방식이었어요. 컴퓨터가 출제해 주는 거야. 그럼 어떤 식이냐? 자, 우리 컴퓨터 데이터베이스에서 여러분이 시험 보러 가시면 컴퓨터에 접속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이렇게 마우스로 찍게 돼 있어요. 답을요. 옛날엔 종이를 줬는데 지금 종이를 안 줘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옛날에는 그 건축기사 뭐 그다음에 뭐 토목기사 뭐 환경기사를 해가지고 교실이 달랐는데 지금은 관계 없어요. 그 교실에 들어가면 옆자리에 있는 사람이 건축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 뭐 환경이나 토목이나 관계 없어요. 무슨 얘기냐? 컴퓨터가 알아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 수강번호 딱 해주면 컴퓨터가 와서 이 사람이 건축이네라고 해서 건축에 관련된 문제를 이렇게 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컴퓨터로 시험을 보는 겁니다. 컴퓨터가 데이터베이스에서 문제를 추출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걸 CBT 방식이라고 그래요. 지금은 다 CBT 방식, 1차 시험은. 2차는 종이에 쓰는 건데 1차는 CBT 방식이죠. 그 CBT 방식은 계획, 시공, 구조, 설비, 법규 5과목이에요. 근데 이 중에 자, 여러분들 여러분 그 계획 저한테 들으신 분 아마 대답하게 한번 체크 한번 해주세요. 채팅해 보세요. 저한테 수업 들으신 분 계획 1학기에 건축 계획 들으신 분 채팅해 보세요. 채팅. 그렇죠? 있으실 텐데. 그죠? 아마 그 건축 계획 들으신 분 있으면 저 채팅창에다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해 보세요. 예. 아마 있으실 거예요. 건축 계획. 건축 계획이나 아니면 건축의 도시장 같은 거 있었죠. 그죠? 그럼 현재 무슨 얘기냐면 이 계획이란 과목이 굉장히 중요한 필수 과목이에요. 필수 과목인데 계획 과목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시공이잖아요. 그렇죠. 시공 있고 구조 설비 법규인데 5과목이에요. 5과목. 응? 5과목이니까 여러분들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시공과 구조예요. 왜냐면 시공 구조는 실기에서는 우리가 주관식이에요. 이 1차가 객관식이라면 이런 주관식인데 시공이 60% 정도 나와요. 실기에서는. 자, 그 필기에서는 20문제 나오고요. 그러니까 그 상대적으로 이 시공이나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가 1차 과목이고 2차 과목이 구조가 들어가요. 구조 이렇게 구조.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또 뭐냐? 꽈락이 나오면 안 돼. 5문제 중에. 그러니까 필기를 먼저 보고 실기를 나중에 보는데 그 필기는 40점이 과목별 40점 미만이 나면 자동 탈락하고요. 그 다음에 각 과목별 최종 40점 이상 되고 평균 60점 이상. 그러니까 100문제 중 60개 정도 이상 득점하시면 돼요. 시기에서. 꽈락을 면하고 평균 60점. 이렇게 되면 합격입니다. 사지선도 어차피 뭐 4개 중에 하나 찍으면 되는 거잖아. 그죠? 이렇게 하셔서 필기 시험을 합격하시면 그 다음에 실기는 주관식이니까 다 쓰셔야 돼요. 단답형이에요. 대부분 단답형이고요. 그 다음에 계산 문제 유형이 좀 있어요. 계산 문제 유형도 있고요. 그래서 시공 실무가 60% 전후고 공학 실무가 40% 전후로 해서 품질 공정 이게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자, 우리가 시험 문제의 어떤 그 과목 특성들이 있어요. 수학 못하는데 그래요. 구조 너무 어렵습니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요. 구조가 너무 어렵고 수학 못하는데 건축 구조 수강폭이 예, 구조요. 제 수업을 오늘 들어보시면 어렵지 않아요. 자, 구조 어렵다고 하시는 우리 김세민 우리 학우님 계신데, 자, 이 구조는 수학으로 안 하고 산수 할 수 있으면 산수는 할 수 있지 않나요? 그다음에 중요한 건 산수 누가 할까요? 산수는요, 계산기가 합니다. 계산기가 다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게 아니라 제가 기사 과목 얘기할게요. 제가 학교 칼리큘럼이 따로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제가 전체적인 과목을 얘기할 텐데, 자, 일단 제가 구조는 수학에 관계없이 뭐 하면 된다? 산수로 하시면 될 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좀 이따 기다려 보세요. 자, 그래서 가끔 채팅창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현재 건축기사 과목이 첫 번째가 건축 계획이 있어요. 이 계획 과목은 기출문제, 기사 산업기사가 있잖아요. 기사 중심으로 할게요. 자, 설계는 주거란 건 아파트나 단독주택 얘기하는 거고요. 업무나 상업, 사무실이나 뭐 상점 얘기하는 거고요. 교육 및 산업, 학교라든가 공장, 그 다음에 도서관 얘기하는 거고, 은행 및 문화, 건축사, 역사죠, 역사 있는데 20문제가 나와요. 잘 보시면 산업기사는요, 이렇게 여기 은행과 문화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좀 농도 있게 나와요, 이 부분이. 근데 건축계획은 쉬워요. 아마 저한테 1학기 수업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2학기 내년부터는 건축계획 수업을 제가 안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일이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아마 여러분 수업 들으시면 알겠지만 여러분이 우리 대학에서 계획 수업 들으실 정도다라고 하면 건축기사 시험 문제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거의 전범위에 걸쳐서 대부분 많이 설명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자, 그다음에 그러면 자,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이 건축 계획은 건축물을 그리는 공간을 이해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공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주제를 보면 공동주택 MC 설계라든가 뭐 플랫 타입이라든가 메조네 타입, 그다음 역사의 그리스 건축의 특징들 같은 게 나와요. 그럼 제가 아마 저한테 수업 들으신 분 알겠지만 제가 뭐 판서도 해드리고 그림도 그리고 하잖아요. 똑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렇게 건축에 대한 것은 이 지문으로 나오지만 건축의 그 공간을 이해할 수 있는 설계 과정을 이해하시면 되게 재밌게 공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할 때 그림 막 그려두잖아요. 뭐 중심선 치수가 뭐고 뭐 안목 치수가 뭐고 이렇게 표시를 하잖아요. 이렇게 그림을 제가 스케치를 많이 해드려요. 그래서 이것도 그림도 많이 그려드려요. 왜냐하면 그림을 통해서 그다음에 스케치도와 그림을 통해서 공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려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여기 엔타시스라는 거 아시죠? 배울림 아시죠? 이거에 대한 것도 착시 규정이라는 것도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할 때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설계 과정을 염두에 둔 이해를 하면 되고 중요한 건 계산 문제가 나오긴 하는데 한 문제 나올까 말까예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뭐 0.5점 100점 만점. 그게 뭐냐? 그만큼 계산 문제가 잘 안 나오는데 계산 문제가 나오는 부분이 뭐냐 그랬더니 요거 이용률과 순술, 환기와 실면 요거밖에 안 나와. 요거 외에는 안 나오고요. 잘 시험 문제도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생각할 때 설계가 염두에 두면 건축사는요 그냥 뭐 제가 1학기 때 건축 뭐 건축이나 서양 건축 계획이나 설명할 때 한국 건축사 이런 거 간단하게 하잖아. 흐름 얘기할 때 이런 거 정도만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은 뭐 공간을 상상하라고 해요. 공간 상상하고 건축적 사고 방식을 만들면 돼요. 그다음에 아주 보조 치수 계획은 암기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자주 출제되는 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저 시공 과목이 있어요. 시공 과목을 잘 보시면 20문제인데 시공, 청론, 가설공사, 토공사, 기초공사, 철콘, 철골, 조적 무슨 생각 드세요? 이 적산 빼놓고는 다 제가 강의했던 흐름과 비슷하잖아요.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빈도가 나와요. 빈도를 보면 뭐 좀 사실은 철콘 공사가 어려운데 3문제 정도, 그렇죠? 마감 공사가 많이 출제가 돼요. 은근히. 예? 그래서 이 시공 같은 경우는 사실 계산 문제 유형이 많지는 않아. 사실은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계산 문제 유형 보면 이렇게 적산 문제 2문제 정도 평균적으로 한 1.67 요거 외에는 거의 계산 문제가 안 나와요. 그래서 시공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흐름 있죠. 흐름의 특징들만 잘 기억하시면 어느 정도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과목이에요. 그래서 그 시공 같은 경우 학습 방법은 이렇게 뭐 공정 같은 계산 과정이 가끔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럼 계산 과정 우리가 좀 쉽게 공부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공정도요. 공정도 되게 쉽게 공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적 공정이라고 해서 정말 이거 알면요 다 풀려요. 이런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푸집 같은 거 그림 많이 그려드리고 사진 보여주고 하잖아요. 이렇게 그 시공 현장을 연상하는 거야. 내가 지금 현장에 가면 이런 게 있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테두리버라든가 이런 것도 나오는데 이거는 실제로 구조적인 어떤 관점을 통해서 이 용어 같은 거 테두리뷰가 뭐고 줄기초가 뭐고 뭐 벽체 내력벽이 이런 것만 아시면 충분히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 가급적이면 이제 시험 자체가 시방서라고 하는 기준이나 마감공사의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을 숙지하시면 돼요. 그다음 적상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2차 실기까지 같이 여러분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뭐 할중용을 뭐 암기한다든가 이 계산 방법 같은 거 숙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방법은 어쨌든 뭐 건축을 만드는 과정을 상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수업 들으셔서 알겠지만 이 건축을 제가 만드는 과정을 많이 설명하잖아요. 왜? 그 상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건축은 이렇게 됐을 거다라고 하면 우리가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나와요. 그 다음에 구조 과목이 참 어렵죠. 아마 여러분들 왜 어렵냐? 수학이라고 생각하면 어려워요. 그렇죠? 그런데 산수라고 하면 괜찮죠. 근데 사실 수학보다는 근데 산수도 뭐가 해줘?
계산기가 해줘요. 아, 그럼 무슨 생각을 해? 아니, 수학 필요 없다고. 아, 필요 없어요. 무슨 수학을 해요. 산수만 하면 되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근데 더하기 빼기 누가 해요? 계산기가 해요. 그럼 뭐만 하면 돼? 자주 나오는 시험의 공식, 응? 그 다음에 푸는 방법이 있어, 방법. 요령 있어. 이 요령을 잘 배워야 돼요. 계산하는 그 공식화 시키는 요 과정들이 있는데, 요만 공부하면 되게 쉬워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렵다는 건 뭐냐, 뭐, 인테그럴 뭐 하면서 미분, 적분 막 하면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미적분을 하면서.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산수만 하면 돼, 산수. 뭐라고 하시네.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산수만 하시면 돼요. 산수만. 예. 그러니까 뭐 제가 봐서 불만 있으신 분인데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시거나 산수 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 구조가 어려운 게요. 꽈락이 많아요. 계산 문제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와요. 보시면 역학 다 계산이에요. 거의. 철콘 거의 계산이에요. 그 20문제 중에 9, 10, 11, 다 15문제. 15문제가 계산 문제 유형이에요. 무슨 생각 드세요? 야, 그렇게 많았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산 문제가 15문제는 거꾸로 얘기해 뭘까요? 여러분이 계산을 할까요? 아니면 계산기가 할까요? 우리 대답 잘하시는 분 우리 계시잖아요. 계산 누가 하죠? 계산기요. 그렇죠. 계산기 안 갖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계산기를 못 쓰는 분은 이거 학교 못 합니다. 솔직히. 계산기 쓸 줄 알면 돼. 근데 계산기 못 쓰는 사람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 계산기 못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되게 쉬워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 공부하는 방법인데, 구조라고 하는 게 이제 그 구조 촉면 파트라든가 토지 기초는 용어를 숙지하면 돼, 용어. 그러니까 암기하면 되니까 어렵지가 않아요. 계산 문제 거의 안 나오죠. 근데 문제가 뭐야? 역학, 이거. 그 이상한 그림 나오고요. 이 그림을 통해서 모멘트 구해라, 뭐 처진 구해라 막 그래요. 그럼 머리가 막 아파. 이 모멘트가 뭐지 이게? 모멘트가 뭐예요? 휘어지는 거 모멘트예요. 돌려주는 거, 휘어주는 거. 처진 뭐예요? 변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그럼 얘를 미적분해야 돼? 안 해요. 산수가 가능해요. 산수 가능한데 이 산수는 누가 한다고요? 계산기가. 그럼 뭐 하면 돼? 공식만 여러분이 암기하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 계산 문제 중에요. 이 공식 암기 있잖아요. 공식을 암기하면 계산기가 그냥 문제를 풀어주는데, 사실은 뭐 이 공식에서 그 공식이 안 되는 것들이 가끔 있어요. 아닌 게. 그거 해봐야, 우리 10문제 중에 한두 문제만 공식으로 안 풀리고 나머지 다 공식으로 풀려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 들어요? 아니, 공식만 알면 되는 걸 왜 이렇게 열심히 힘들게 공부했을까? 원래 구조는요, 다 그렇게 힘들다고 생각하기에 그렇게 그런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알고 보면 산수로 다 된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산수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철콘이나 철골이 있는데, 이게 이 공학적인 어떤 좀 이렇게 개념이 필요한데,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결과적으로 산수입니다. 되게 쉬워요. 그 다음에 이 산수 필요 없어요. 왜? 이것도 결과적으로 제가 수업을 할 때, 딴 분도 마찬가지예요. 유도 과정은 설명하는데 결과적으로 뭘 얘기해요? 공식만 암기하고 공식 암기하면 답이 나와요. 그럼 이건 뭡니까? 그냥 이해야, 이거. 이해 안 해도 돼요. 이해 못 해도 돼요. 왜 이해해야 돼? 여러분이 구전공한 것도 아닌데 그냥 이해 안 해도 돼. 공식만 알면 기사 문제 맞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야, 구조가 어렵다는 분은 뭐냐면 미적분 막 생각하고 수학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할 땐 되게 어려운데 산수라고 생각하면 너무너무 쉬울 거예요. 이거 경험을 해봐야지 알아, 이건 진짜로. 그죠? 그래서 이거 젠장 여러분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자, 공부하는 방법은 뭐냐? 이 구조가 중요한 이유가 실기에, 자, 필기는 그렇잖아요. 필기는 자, 우리 찍으면 돼. 찍기. 그쵸? 찍기 하면 되고요. 실기는 문제는 뭐냐면 찍기가 안 되고 써야 돼요. 기술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구조 공부가 나중에 실기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가끔 구조 포기하겠습니다. 구조 포기하면 기사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면 안 돼요. 왜? 아까 얘기했지만 공식만 암기하면 되고, 실기도 뭐예요? 공식 암기해서 쓰는 겁니다. 공식을 쓰고 그 다음에 여기다 대입해서 답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것도 결과적으로 유도하는 과정은 그냥 숙제 안 해도 돼요. 그냥 몰라도 돼요. 이거 안 해도 되고요. 결과만 알면 돼. 공식만 알면 돼요. 그래서 이 공식만 알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것도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설비 과목인데, 이 설비 과목은 일단 점수 따기 쉬워요. 그 계산 문제도 나와요. 3문제 정도.
그쵸? 근데 근데 점수 따기 쉽다는 얘기가 뭐냐면 아마 이 설비 같은 경우는 기본 그 시스템이 있죠, 시스템. 설비 이거의 시스템의 개통도라고 해요. 이 개통도를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마 이 설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설비 총론, 오배수, 급탕, 전기, 소방 쭉 나오는데 전기나 소방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그렇죠? 많이 나오는 편인데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계산 공식 같은 경우도 계산은 공식만 외우면 되고요. 나머지 시스템의 개통도 여러분 화장실 가면 급수 설비 있고 배설비 있고 오설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생활 있죠. 여러분 생활에서 자 보세요. 자 화장실 가면 뭐가 있어요? 급배수 있고 오수가 있어. 오수가 뭐예요? 똥이잖아요. 배수 버리는 거잖아요. 자 뜨거운 물 나오면 급탕이잖아요. 벌써 많이 알았잖아. 여러분이 경험상 아는 것들을 뭐를 개통적으로 건물에 이렇게 개통이 돼서 나왔다라는 것 정도만 알면 이게 상상이 가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실내가 시원하고 따뜻한 뭘 얘기해요? 공기 조화 설비가 되는 거예요. 그 실내 냉난방 공조, 실내의 공기를 쾌적하게 함으로써 인간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 뭐 때문에 공기 조화 설비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하시면 되고요. 너무 어렵게 공부하지 않고 그냥 흐름만 알아도 점수 따기 쉬워요. 여기서 계획과 설비가 점수 따기 쉬운 과목이에요. 자, 그다음에 설비 학습 방법인데 아까 얘기했지만 설비는 이렇게 설비 시스템을 이해하시면 돼요. 계산 문제는 주요 공식 몇 개 안 돼요. 주요 공식 15개 이내. 15개 이내만 암기하면 되는데 문제는 단위가 좀 어렵죠. 뉴턴 per 미리미리 자승이나 메가파스칼이라든가 이런 단위가 나오는데 킬로파스칼 나올 수 있고요. 단위만 이해하시면 계산 문제는 공식만 하면 되고요. 공식 암기하고 나서 계산 누가 해준다고요? 계산기가 해줘요. 걱정 안 해도 돼요. 계산 공식만 쓸 수 있으면 돼요. 자, 그래서 법규. 법규가 또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 법규 어려운 이유는 여러분이 암기를 꼭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 암기를 철저히 해야 돼요. 왜? 법규는 암기해서 맞히는 치수가 있는데 이런 걸 암기하지 않으면 틀려요. 그래서 이 법규 같은 경우는 뭐 지금 건축법, 주차장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가지가 나와요. 산업기사나 건축기사는 유사한데 건축기사가 산업기사 거의 유사해요. 유사해서 뭐 사실은 뭐 건축기사, 산업기사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공부하는데 하지만 약간의 그 포인트가 다르지만 공부하는 건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아마 그 법규의 그 건축법, 주차장법 배우시나요? 주차장법. 이 주차장법 문제가 산업기사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보면 주차장법 있죠. 뭐 주차장법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주차장법이거든요. 주차장법인데 이렇게 보시면 산업기사가 조금 더 뭐 비슷하게 나오는 편, 2-3문제 나와요. 산업기사에서 건축기사 한 2문제 정도 나오고요. 그래서 주차장법 문제가 한 2-3문제 나오니까 많지는 않죠.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주차장법까지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공부하실 때. 그래서 우리가 그 각종 용어 정의가 중요하고요. 규정을 숙지하고 면적 및 높이 계산 문제 나와요. 계산 문제. 이 계산 문제 숙지 꼭 돼야 돼요. 계산 문제 산수가 돼요. 너무너무 쉬운 산수예요. 너무너무 쉬운 산수기 때문에 이런 건 어렵지 않습니다. 구조에 비해서는 너무나 쉬워요. 그 다음에 용어 정의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용어 정의에 보시면 거실이라고 나오잖아요. 거실. 이 거실이 뭐죠? 건축법의 거실이 뭐 거주 직무 작업 집회 오락 기타 이와 유사한 정도로 사람이 장기간 거주하는 공간이잖아요. 이렇게 용어적 정의가 이제 거실이기 때문에 여러분 학교의 교실도 거실로 봅니다. 왜? 아까 얘기했지만 이 건축법의 거실은 거주 직무 작업 집회 오락 기타 이와 유사한 정도로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거실을 하기 때문에 이 거실은 이렇게 용어적 정의가 나오잖아요. 뭐 지하층이 뭐냐 2분의 1 이상 지하에 묻히는 거 이렇게 간단하게 공부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용어적 정의에서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때에 따른 면적 높이 같은 거 나오고 하는데 이런 거 간단하게 외우시면 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부지런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외워야 돼요. 외우지 않으면 절대 못 맞히는 게 법규 문제입니다. 이해하는 게 아니라 외워야 돼요. 용어적 정의부터 치수 규정까지. 자, 그래서 이제 요번에 제가 이렇게 사실은 제가 이제 그 기사책이 있었는데 최근에 개정해서 다시 냈어요. 아마 제가 과거에 출판사에 냈던 책도 있었는데 기준이 많이 바뀌잖아요. 기준도 많이 바뀌고 그 다음에 이론 같은 게 정리할 게 필요해가지고 이 5과목을 단관화시킨 책이 필기 요약집을 하나 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공부하다 보면 기출문제 있잖아요. 이 기출문제는 사실은
그 검색 같은 데 하다 보면 무료로 제공하는 기출문제가 있어요. 답도 있어요. 근데 해설이 없어요. 부분. 이 무료로 제공되는 건. 그 다음에 기존 개정이나 수정이 되지 않아서 옛날 법 그대로 나와요. 그리고 이런 거 보면 좀 약간 불편하잖아. 그럼 뭐 하면 돼? 참고서가 필요해. 그러면 요 교재, 요 참고서 보시면 거의 해설이 다 이 찾으면 다 나와요. 요 안에. 그래서 제 생각은 뭐냐면 한 권에 딱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출문제 같은 거 공부하시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이걸로 공부하시면 되고요. 사실 제가 강의하는 계획이나 시공 과목 요 관련된 내용이 다 요 교전에 들어가 있어요. 한 500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단권화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기사 공부하실 때 요 교재 하나만 가지고 제대로 하시면 큰 무리 없으실 거예요. 왜냐면 그만큼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 이거를 다 제가 정리했어요. 500페이지 정도니까 한 과목이 한 100페이지 정도니까 많진 않죠. 그래서 현재 그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서점에 가서 여러분 더 좋은 책 사셔도 되고 혹시나 요약집 같은 게 필요하다. 그래서 뭐 사실 기출 문제는 정말 무궁무진하게 무슨 홈페이지 같은 데 이렇게 건축기사 기출문제 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무료로 줘요. 답까지 주는데 개정도 안 돼 있고 수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걸 공부하실 때 답만 가지고 공부하기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이 혹시나 필요하시면 뭐 이렇게 구매하셔도 되는데 이거는 이제 그 키마카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판매하거나 예스24로 아마 요번 주 모르겠어요. 나온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예스24도 한 판매가 될 거예요. 딴 데는 안 되고 키마카 예스24에 뭐 2024 키마카 건축기사 건축기사 필기 요약집 하면 아마 예스24도 아마 다음 주쯤에는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마지막으로 뭐냐? 가장 중요한 요점이에요. 요점인데 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뭐 노량진에서도 강의를 좀 했었어요. 건축기사 강의 오래 했고요. 지금은 키마카에서만 강의를 하고 있어요. 세종대학교랑. 근데 현재 건축기사 필기시험 실기 가장 중요한 요점이 뭐냐? 첫 번째, 시험에 나온 것만 공부해라.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교재 같은 거 보면요, 어떤 책들은 막 너무 잘 나와. 칼라로 나오고 막 뭐 화력이 나오는데 문제는 뭐야? 시험에 나온 것만 공부해야 되는데 시험에 나오지 않은 것도 막 올려놓는단 말이죠. 책만 두꺼워지거나 책이 너무 양이 많거나. 그러면 문제는 뭐예요? 저 같은 그 프로들은요, 딱 교재를 보면 이 교재가 기사 시험에 나오는 건지 안 나오는지 다 알 수 있는데 여러분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 칼라나 여러분 색상이나 그 다음에 내용 페이지가 많은 거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기출 시험에 나온 것만 공부해야 되는데 그것만 나온 책이 있을까? 잘 생각해 보면 그것만 나온 책이 많지 않아요. 왜? 실제로 출판에서는 좀 이것저것 더하기 빼기 하다 보면은 뭐 사실은 뭐 이렇게 그 양념이라고 하죠.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다 보면 실제로 시험에 나온 것만 공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도 많이 나오는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시험에 나온 것만 공부하라. 두 번째, 시험에 자주 나온 것 중심으로 공부하라 해요. 아니 그건 무슨 얘기냐? 아니 시험 공부를 딱 하려니까 다 시험에 나왔대 이 내용이 그런가 보다. 아니 우리 힘도 강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강약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강약. 그래서 이 빈도수 중심으로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주 출제가 된 건 자주 공부해라. 그래서 제가 교재 만들 땐 별표를 어느 땐 10개도 있어요. 이렇게. 막 이렇게 막 그만큼 출제빈 높은 거. 출제 있는 거. 출제빈도 작은 거. 이렇게 해서 출제 빈도별로 여러분이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실제로 공부가 돼. 시험 문제 자주 나온 것 중심 공부해야 되고 세 번째, 쉬운 것 중심으로 공부해라. 갑자기 무슨 생각해요? 실력을 키우고 싶어요? 실력 나중에 키우세요. 기사 공부에 실력 키우는 게 아니에요. 시험 합격하는 게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99점 맞았다고 여러분들 1차 시험 보고 2차 시험 패스해줘? 안 그래요. 100점 맞았어? 본인만 행복한 거예요. 남들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1차 패스하고 2차까지 패스해야지 박수 쳐줍니다. 그게 뭐냐면 딱 필요한 거 점수 받으시면 돼. 만약 목표가 몇 점일지 모르 저는 이렇게 목표 70점 받으시면 돼요. 훌륭해요. 왜 100점 맞으려고 하는데. 그죠? 그러다 보면 쉬운 거 중심으로 공부하시고요. 여러분 쉬운 거나 어려운 거나 득점은 똑같아요. 어려운 거 잘했다고 점수 주지 않습니다. 그죠? 무슨 얘기냐? 쉬운 거 득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60점 이상 맞히는 거예요. 60% 이상이니까. 마음을 비워라라고 네 번째. 왜? 공부를 하다 보면 욕심이 생겨요. 내가 이 문제 맞힐 수 있어. 그렇죠. 어느 때는요. 솔직히 제가 풀어도 10분 정도 걸리는 문제가 있어요. 제가 풀어도 15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풀면 한도 끝도 없어요. 좋아. 공부해서 10분에 풀었다 치자.
10분의 풀 몇 문제 맞힐 수 있어요? 최소한 20문제는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진짜로요. 근데 여러분이 자 15분 걸렸다고 치자. 그래. 겨우겨우 15분 낮췄어. 풀었죠. 틀리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서 전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 용서해줘. 너무너무 어려운 문제가 있어, 솔직히. 그거요, 그 근해 공식 있죠.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b,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락은 근해 공식 있죠. 그거에 이제 풀리는 문제가 있어요. 건축기사 시험 문제. 그거 풀어요? 풀 필요 없어요. 그냥 답만 외우면 돼요, 답만. 답만. 이 답만 언제까지 외워요? 1차 끝날 때까지. 1차 끝나면 그냥 머릿속에 지워버리세요. 근데 머릿속에 지우는 게 아니라 그냥 지워져요. 어차피 공부하기 싫은 거 어차피 답만 외웠으니까. 그러니까 시험 문제 진짜 어려운 건 답만 외우고 끝나는 거예요. 풀 생각하지 마세요. 굳이 그 노력에 그 정도 노력에 할 것 같으면 차라리 그냥 그 득점을 잘할 수 있는 거 중심으로 공부하는 게 훨씬 더 합격할 좋은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5번째. 자주 나오는 것 공식으로 외워라. 이 자주 나오는 공식으로 외워요. 여러분들 그 서양 건축사 흐름 있죠. 이그로비 고로바로 기억나세요? 이그로비 고로바로. 그거 암기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열량 공식 지시 델타 t라고 있어요. 질량 C, 비열 델타 t인데 이 지시 델타 t가요. 우리가 급탕량 구할 때도 푸는 공식이고요. 그 다음에 환기량 구할 때도 푸는 공식이에요. 보일러 관련돼서 무슨 급탕량 구할 때 지시 델타 T 들어가기도 하고 환기 열량에 의한 환기를 할 때도 지시 델타 T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주 나오는 거 암기하시는 거고 0.85FC AP D 빼기 2분의 A 이 공식 모멘트 공식이거든요. 아니면 ASFI 곱하기 D 빼기 2분의 A 모멘트 공식이야. 모멘트는 심과 직각고 이렇게 나와요. 이거 안 외우고 우리가 기사 문제 들어간다? 이거 안 외우고 들어가는 경우 없어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이거 안 외우고 합격한 사람 없어요. 0.85FC AP D 빼기 2분의 A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다 외웠다는 얘기예요. 남들 외워서 합격하는 거 외워야 돼요. 제가 강의할 때 외우라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FLV 자승 모르면 DEG라고 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거? FLV 자승 나누기 DEG? 마찰 손실 수도 구하는 방법이잖아요. 설비에서.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FLV 자승 한번 해보세요. 다시 한번 FLV 자승 뭐라고요? FLV 자승. 모르면 뭐예요? 발음하면 뒤지는 거예요. 뒤지. 그죠? 이 공식이에요. 위에는 뭐예요? 비례, 밑에는 반비례. 이거 외워야 돼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자주 하는 거 공식으로 암기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제가 시공 시간에도 좀 이렇게 몇 번 따라하라고 하는 거 있죠. 그죠? 계획도 그렇고. 왜 그랬을까? 그래야지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아마 건축계획 공부하시면서 저한테 서양 건축 역사 배우면 이그로비 고르바로라고 제가 하라고 그래. 뭐라고요? 이그로비 고르바로. 이집트, 그리스, 로마, 비잔틴, 고디, 르네상스, 바로, 로코코 이렇게 들어가요. 이런 거 외우시면 굉장히 편하죠. 그 다음에 우리 판문이 전위수고 공교육 이런 게 들어가고 위백, 근수, 이백이라서 법률. 요거 이제 우리가 그 승용, 승강기 구하는 공식이고요. 위백, 근수, 이백은 주차장, 부설장 구하는 공식인데 이렇게 해서 저는 무슨 생각하냐면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도 공식화 시키고 막 따라하는 그럼 어떻게 나중에 다 들어가요. 머릿속에. 그러다가 어느 때까지 시험장 갈 때까지만 기억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풀이 요령이 있는데 이건 청기누설이라 오늘은 그냥 그죠? 이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 더 여러분이 기사 공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키마카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건축기사 무료 동영상 강의 있어요. 샘플 강의 무료 강의 들으시면 여기에 청기누설이 나올 거예요. 어떻게 내가 문제를 풀어야 되는구나.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 이제 자 다시 채팅창으로 또 들어갑니다. 들어가시면 그쵸 여러분들 그쵸 예. 자 화면 참가자 참가자분들 초대도 해야 돼 많은데 자 참가자분이 나왔네요. 참가자분들 많이 나왔는데 요거 이렇게 안 하신 분들 이렇게 해야 돼요. 굉장히 많이 나오셨네. 예. 혹시나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질문 그쵸 거의 지금 1시간 돼가지고 그죠? 예? 없으신가요? 왜냐면 지금 이제 일단 늦게 오신 분 있어요. 자, 정승민님, 저기 요거 음성 해제 요청이 안 돼서 그래요. 김수진님, 김보기님 안녕하세요. 예, 음성 해야 돼. 그다음에 예, 그 외국에서 오신 분 같은데요. 그다음에 미국에서 오신 분 같고 박민주님, 이강인님. 김정혜님, 기사시험 특강 좋다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기사 그 샘플 강의 들으시면 돼요. 왜냐면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기사 기출문제 같은 게 많이 노출돼 있어요. 노출돼 있기 때문에 우리 그 제가 시공 같은 그 뭐 시공 문제도 기사 문제 유사하게 제가 내서 여러분이 기사 준비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많이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시면 되고요. 지금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 기말고사 잘 치르시고요. 예. 하여튼 여러분들 뭐 계속 올라오고 계시는데, 예, 예. 아무튼 뭐 여러분들 덕분에 저도 이렇게 즐겁게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기사 공부 궁금하신 거 있으면 그냥 뭐 저한테 뭐 질문하세요. 뭐 키마카 특히나 그 제가 운영하는 강좌이기 때문에 오셔서 뭐 세종대 학생이라고 말씀하시고 상담하시면 제가 우리 세종대 어느 분이 이렇게 수강하시나 보다라고 알 거고 뭐 좀 이렇게 나름대로 질문 답변 잘 해주리니까 혹시나 꼭 들으실 때 그쵸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샘플 강의 들으시고 그다음 기사 공부가 필요하다 그러면 뭐 키마크 홈페이지 샘플 강의 들으시면서 나름대로 청기누설 이 감을 잡으셔야 돼요. 아마 샘플 강의 보시면 되게 쉬울 거예요. 그래서 기사 시험 문제는요 요령 있으셔야 돼요. 힘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요령과 그다음에 그다음 노력도 하셔야 돼요. 왜? 기사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사 자격증 취득했다 그러면 그분은 전공 공부 열심히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근데 그 열심히 하신 분들도 진짜 너무 힘들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좀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질문 많이 하시고 그다음 오늘 강의는 그래서 제가 전체 강의 좀 말씀드리면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전체 강의 이렇게 굉장히 많이 그렇죠? 뭐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렇게 그죠? 자 보시면 그쵸? 예. 네. 제가 그 전체적인 설명 드렸고, 그 다음에 그 콘크리트 강의가 좀 어렵기 때문에 콘크리트에 대한 말씀 잠깐 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말고사에 보시는 힌트, 힌트 있죠, 힌트. 요 힌트, 그죠? 하지만 이 힌트 분명히 제가 봤을 땐 굉장히 강력한 힌트인데, 우리 시험도 누가 저 시험 문제 낸다고요? 됐어요? 컴퓨터, 그렇죠. 예, 기도하시면 돼요. 이거 나오라고, 그죠?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시면 되고, 여기 목소리 들으니까 우리 저 학우님들 지난번 그 대화했던 그분이시네, 맞으시네, 그죠? 예, 하여튼 뭐, 제가 목소리 들어도 이제 알 것 같아. 누구신지. 아무튼 여러분 반갑고요. 그 수업 시간에 또 뵙고, 다음 학기 강의는요, 혹시나 수업 제 강의 못 들으신 분은 다음 학기에 건축 및 도시재생을 해요. 다음 학기. 그래서 1학기는 건축 및 도시재생, 건축 계획은 제가 안 할 겁니다. 건축 및 도시재생 하고 2학기 때 시공을 하니까 여러분들 늘 항상 이렇게 강의 좋게 평가해 서 감사드리고 이 강의 평가란이 있잖아. 우리 여러분들 아시죠? 강의 평가하는 거 알고 계세요? 네. 근데 9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좀 평가해 주세요. 왜냐면 그 강의 평가에 많은 분이 참여를 하셔야지 우리가 통계적으로 평균값이 나오는데 지금은 이제 몇 분 안 계셔서 평균값보다는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의 평가 평균값 이상 되시기 위해선 많은 분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 이만하고요. 여러분 혹시나 그 올해 졸업하신 분도 있으실 거고 뭐 계속 공부하실 분이 있는데 혹시나 올해 졸업하신 분들이 있으면 뭐 축하드리고 그다음에 건축해서 자격증 공부하신다면 저한테 계속 우리가 합격하실 때까지 연락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수업 이만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